581번. A 지점에서 11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제 11km가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3시간 내에 B 지점에 도착하였다.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래서 물어보는 건 여기에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를 x로 두고 여기는 11-x가 되겠죠. 그리고 총 3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걸은 시간 더하기 여기에서 걸은 시간이 총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3시간 이내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한 거고 여기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총 3시간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곱하면 15를 곱해주면 3x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방향이 바뀌면서 5km 이상 5km 이상이 되잖아. 582번. 우성이가 집에서 20km 떨어진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데 집에서 할아버지 집까지가 20km가 떨어져 있대요.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다가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그 지점에서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더니 총 2시간이 걸렸대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집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가? 그래서 이 지점이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요 거리를 x, 얘를 x라고 두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20-x가 되겠죠.
그래서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하니까 2시간 이내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지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이만큼의 시간은 속력이 10이고 거리는 x, 그 다음 얘는 속력이 4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은 4분의 20-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은 12분의 x가 되고 얘가 2시간 이내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전체에다가 12를 곱해서 분수 부분을 없애줘요. 그럼 x 플러스 3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36. 그래서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18km 이상 떨어진 지점. 그래서 답은 3번. (583번) 자동차를 타고 400km 떨어진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데 정오에 출발하여 처음에는 시속 80km로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 60km로 달려서 오후 6시 30분 전에 휴양지에 도착하였다. 다음 중 시속 80km로 달린 거리가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기가 휴양지, 그래서 400km가 떨어진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데, 자, 출발 시간이 정오 12시래요. 12시에서 처음에는 80km로 시속으로 달리다가 도중에는 시속 60km로 달려서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했다. 그럴 때 시속 80km로 달린 거리가 될 수 없는 거. 여기를 x로 두면 얘는 400-x가 되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6시간 30분. 총 걸린 시간은 6시간 30분이 되고, 그러니까 6과 2분의 1이 되겠죠. 이내니까 부등 방향 이쪽으로 해서 이내니까 갔다가 아니고 30분이 안 되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에 시간은 80분의 x, 여기에 시간은 60분의 x 이렇게 되죠. 얘는 2분의 13. 또 먼저 전체에다가 1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8분의 x, 얘는 6분의, 얘는 13 곱하기 5가 되죠.
그리고 2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여기는 3x가 되고 여기는 4, 6, 4, 24니까. 그래서 65.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다가 24랑 24를 여기도 곱해줘야 되고. 계산을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 빼기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0이 나오고 x가 방향이 바뀌어서 40보다 크다. 그래서 40km 초과가 돼야 되는데 지문에서는 1번이 40km가 들어갔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584번) 주원이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물건을 사는데 12분 걸리고 시속 3km로 걸을 때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물건을 사오는데 이제 물건을 사는 데는 12분이 걸리고 시속 3km로 걷는데 그래서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역에서 떨어진 거리를 x라고 두고 왕복을 하기 때문에 총 거리는 2x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필요한 움직이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은 사실상 1시간 빼기 60분의 12 시간이 되겠죠.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을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시간은 구매 시간을 빼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얘는 계산을 하면 60분의 48 계산을 나눠주고 가면 12로 나누면 5분의 4가 되죠. 5분의 4시간. 그래서 5분의 4시간 이내 시간이 5분의 4시간 걸리는데 총 속력은 3km, 시속 3km고 거리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이내에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전체에다가 15를 곱해주면 x는 10분의 12가 되고 답은 2번
1.2km. (585번) 수민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더 먼 길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x km면 여기보다 1km 더 떨어진 갈 때보다 1km 더 떨어진 먼 길을 시속 4km로 걸었다. 그럴 때 여기서 걸린 시간이 총 2시간 이내일 때 수민이가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 그래서 수민이가 걸은 거리는 x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1 그래서 수빈이가 걸은 거리는 이제 얘가 되겠죠. x값을 구해서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총 2시간 이내가 걸렸다고 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시간,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가 되고 그 다음 얘 올 때의 시간은 4, 속력은 4고 거리는 x 플러스 1. 그래서 2시간이죠. 더하면 2시간 이내. 그래서 x값을 구해주면 돼요. 곱하기 12 하면 여긴 4x가 되고 플러스 3x 플러스 1 24가 되고 얘는 더하면 7x 얘는 3이 되는데 넘겨주면 21이 되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 몇 킬로미터이냐. 그래서 요 간 x가 최대가 3이 되죠. 여기다가 최대치 3을 넣어주면 총 거리는 3 여기다 2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7km. (586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3km로 시속 걷고 여기서 30분을 휴식을 하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총 4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이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가? 일단 거리가 x
x인데 둘 다 x 거리가 x죠. 같으니까. 그리고 30분 휴식한 거는 빼줘야 되니까 움직이는 시간은 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4시간 이내로 계산을 하면 올라갈 때는 3분의 x 플러스 내려올 때는 5분의 x가 되고 4시간 이내로 맞추기에 x 값은 전체 다 15를 곱해주면 5x 플러스 3x 그래서 60 그래서 8x가 60이 되는데 x는 그러면 7.5 그래서 최대 7.5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 답은 4번. (558번)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승준이는 4km로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걸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자, 승준이와 유진이가 같은 지점에서 이제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럴 때 승준이는 시속 4km로 움직이고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걷는데요. 승준이와 유진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그래서 시간이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걷는 시간과 얘가 걷는 시간이 둘의 시간이 이제 같아요. 그렇죠?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의 합이 그래서 시간을 x라고 두고 걸리는 시간을 이제 x라고 두고 총 합은 거리는 3.5km 거리가 3.5km 이상이 되게 하고 그러면 시간은 아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 4x 더하기 6x 그래서 얘가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얘가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그래서 두 개의 거리를 더한 게 3.5km 이상이 되는 이 시간 x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몇 분 이상 걸어야 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속이고 얘는 분이죠.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10x는 3.5km x는 얘는 지금 10분의
35니까 곱하기 10분의 1이 되죠. 100분의 35. 근데 얘는 지금 x는 시간. 그래서 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얘를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60으로 해줘야 되죠. 곱하기 6 곱하기 6을 양쪽에다 해줘서 600분의 210.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문상. 그러면 60분의 21이니까 21분이 되겠죠. 답은 2번. (589번)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형은 동쪽으로 분속 200m, 동생은 서쪽으로 분속 150m로 달려가고 있다. 형과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km 이상이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달려야 하는가? 그래서 시간을 x라고 두고 지금 여기 킬로미터가 킬로미터로 되었으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얘를 미터로 바꿔주고 여기도 x분, 여기도 x분. 시간이 같죠. 그래서 1200m 이상 떨어지게 하려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150x 200x가 되죠. 그래서 얘가 150 분속으로 150을 x 시간만큼 움직인 거 더하기 얘가 분속 200m로 x 분만큼 똑같이 그 시간만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개 더한 이 격차가 2100m가 되는 이 x 시간을 구해라. 그렇죠? 350x는 2100.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7로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x는 6분 이상 달려야 된다. 590번 10% 설탕물 200g에 5%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9%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할 때 5%의 설탕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가? 10% 설탕물 200g과 하나가 있고 5%의 설탕물이 있는데 얘는 몇 g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섞어서 10%의 설탕물
200g과 5%의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9%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할 때 5%의 설탕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가? 문제죠. 그럼 얘는 200g 더하기 x g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섞으면 9%가 된다가 이제 방정식인데, 부등식은 얘네 둘을 섞으면 9%가 아니라 9% 이상이 되는 거죠. 10%가 될 수도 있고 11%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등식이 이쪽 방향으로 해서 9%보다 크게, 그래서 x g 구하래요. xg을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써줄까요? 지금 소금의 양은 안 나왔지만 얘의 소금의 양과 얘의 소금의 양을 섞었을 때 얘의 소금의 양이 되는 거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얘는 얘의 소금의 양 더하기 얘의 소금의 양을 더해서 소금 양이 된 거예요. 그쵸? 얘 더하기 얘의 소금 양이 얘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소금 양으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럼 소금의 양은 100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 곱하기 농도는 10, 그리고 200g 얘 소금량 더하기 얘 소금량은 100분의 5% 곱하기 모르니까 x, 그래서 얘 소금량을 더하면 100분의 9% 곱하기 200 플러스 x 식이 되는 거고, x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100을 이제 다 약분을 해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로 옮기고, 얘는 200. 그래서 x는 50보다 작다. 그래서 50g까지 섞을 수 있다. 답은 5번. 591번. 30% 소금물 300g에 10% 소금물을 섞어서 30%인 소금물 300g에, 자, 소금물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소금물, 그냥 물, 그 다음 소금의 양,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소금물은 소금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양이에요. 전체 무게가 300g이고 여기다가 10%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10%의 소금물을 몇 그램 이상 섞어야 하는가? 그럼 얘를 xg 소금물을 라고 하면 얘네 둘을 섞었으니까 300 플러스 x g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로 둘 때 얘는 300 플러스 x다 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의 소금의 양이 다 같다라는 거. 그렇죠?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이 얘가 소금의 양 된다는 걸 갖고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그래서 얘 역시 소금의 양이 같다. 를 갖고 식을 만들면 100분의 30 곱하기 300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x 100분의 18 곱하기 300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풀면 이렇게 되고, 계산을 먼저 안 한 이유는 약분이 돼서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2로 약분을 하고 갈까요? 2로 약분을 하면 뭐 딱히 되는 게 없으니까 계산을 바로 해주면 얘는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4x가 되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되고, 얘를 빼주면 1800. 그래서 답은 4번. 450g 이상 섞어야 된다. (692번) 6%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8% 이상인 소금물 600g을 만들려고 할 때 6%의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6%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8% 이상의 소금물을 600g을 만들려고 할 때 6%의 소금물은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는가?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물어보는 얘에다가 x를 써주고, 여기다가 물어보고 있는 얘에다 x를 써주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60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얘네 둘을 더한 게 600이니까. 그래서 x값을 소금의 양이 같다로 식을 만들어서 써주면 돼요. 분의 12 곱하기 600 마이너스 x. 그래서 100분의 8 곱하기 600 되고, (2, 3, 6, 2, 6, 12, 2, 4, 8) 그래서 3x 예, 계산을 바로 해주면
마이너스 3x. 부등호가 있을 때는 이 방정식처럼 얘네가 지금 계산할 때 마이너스 3x라고 막 갑자기 이항을 부등호 방향을 생각을 안 하고 막 이항을 해주면 안 돼요.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곱셈, 덧셈과 뺄셈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곱셈이 붙어있는 문자에 붙어있는 얘를 이항할 때는 항상 이제 잘 보고선 해야 되죠. 그래서 600 그래서 1200 마이너스 1200이 되고 400보다 작다. 그래서 400g까지 최대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400g까지 섞을 수 있다. (593번) 20%의 소금을 300g 있다. 이 소금물의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는가? 20%의 소금물이 300g이 있대요.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물을 넣어야 되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냐? 그래서 얘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의 양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섞었지 소금물을 섞은 게 아닌 거니까 얘는 소금의 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대신에 얘는 300 플러스 x g이 되는데 이 x 값은 물의 g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소금의 변화가 없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는 그러니까 얘를 식을 쓸 때는 먼저 얘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 먼저 그럼 소금 양을 구해야 되겠죠. 얘의 소금 양 얘를 A라고 두면 A의 소금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300이 되고 계산을 하면 60g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B라고 두면 B의 소금 양으로 X 값을 찾아주는 거죠. 100분의 12% 그리고 곱하기 300 플러스 X가 이제 60이다. 그쵸?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 소금의 양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얘도 60이고 얘도 60이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g. 그래서 여기선 지금 부등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 부등호를 넣기 위해서 식을 써주기 위해서는 소금의 양의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소금물의 농도식,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양은 300g, 300 플러스 X, 그리고 소금의 양은 60g, 그리고 곱하기 100 해준 게 12%다. 근데 12%가 아니라 문제에서 농도를 12% 이하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그래서 200g, 최소 200g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부등식으로 푼 게 아니라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상을 물어봤으니까 부등식으로 풀어줘야 돼서 이렇게 봐야 되고,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여기 유형 17번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의 소금물 Ag에 물 Xg을 더 넣으면 농도가 K% 이하가 된다라고 할 때 100분의 A 곱하기 Ag,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을 그 다음 더 넣어지는 소금의 양에 보다 이제 이하가 된다. 그 594번 볼게요. 물 350g에 설탕 50g을 넣어서 만든 설탕물이 있다. 이 설탕물에 물을 더 넣어서 8%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할 때 최대 몇 g의 물을 더 넣을 수 있는가? 이제는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엔 설탕을 50g을 넣는데요. 물에다가 물 350g에 설탕을 50g을 넣어서 만든 설탕물이 있다. 그러면 얘네를 더한 설탕물은 총 350 더하기 50이 된
400g의 설탕물이 됐겠죠. 이 설탕물에 물을 더 넣어서 8%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할 때 최대 몇 g의 물을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에서 위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제를 준 게 위의 문제고, 이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먼저 줬어요. 설탕물에다가 이제 또 물을 넣는데요. 물. 그래서 물을 여기다 넣는데 xg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8% 이상의 설탕물을 만든대요. 그러면 얘는 400 플러스 xg이 되겠죠. 그럴 때 최대 몇 g의 물을 더 넣을 수 있는가? 그럼 역시 설탕의 양이 같은 거죠, 얘는. 그래서 얘는 설탕의 양이 같다. 그래서 얘와 얘의 설탕의 양이 이제 같다. 최대 몇 g의 물을 더 넣을 수 있는가? 400 플러스 x 그리고 얘는 이제 설탕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설탕의 양은 50g 그리고 곱하기 100 해서 8%가 된 거죠. 근데 8%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 얘가 돼야 되니까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그래서 x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그 물의 양 x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x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선택을 해서 x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눠주면 428이 되고 10이 넘고 428, 225g이 최대 물을 넣을 수 있는 양이다. 그래서 위에 유형 17번대로 얘를 식을 다시 써보면 위의 내용대로 식을 쓰기에는 지금 여기에 퍼센트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유형에 나온 내용대로 문제를 풀려 그러면 얘를 퍼센트를 구해야 돼요. 뭐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농도 문제니까 이제 설탕물의 농도나 또는
소금의 양 이제 두 가지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보고 지금 문제에서 준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설탕물의 농도,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 또는 소금의 양, 설탕물의 양 그 식을 갖고 둘 중에서 어느 식을 선택해서 어느 식을 선택하는 게 x값을 구하기가 더 좋은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농도 문제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딱 공식을 알고 있다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599번 6%의 소금물이 2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6%의 소금물 200g 있다.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이번에는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xg의 물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해주면 되겠죠.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가? 그럼 얘는 200-xg이 되겠죠. 역시 소금의 양을 구해서 또는 농도 위의 내용을 갖고 한번 풀어볼게요. 위의 내용을 갖고 풀어보면 A% 소금물 Ag에서 물 Xg을 증발시키면 농도가 K% 이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 6% 100에다가 소금물 Ag 200에다가 그러면 K% 이상이 된다. 200 마이너스 여기서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80 이상 80g 이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 나온 거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소금의 양 100분의 6 곱하기 200g이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위에 나온 내용대로 푸는 거고 또는 이제 위에서 계속 말한 대로 풀자고 하면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서 소금의 양이 같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6 곱하기 200 그래서 12g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소금의 양이 12g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0 마이너스 x의 12g 소금물의 농도는 곱하기 100
그래서 얘가 10이다. 근데 10%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가 이제 계속 된 거죠. 소금 설탕이 나오면은 얘를 똑같이 설탕을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설탕이 소금이랑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니까 농도에서. 그래서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800이 되고 x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80g 이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생각하기 편해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풀었고, 이제 이 문제집에서 유형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이니까 편한 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